안녕하세요. 그래비티입니다. 지난 영상에 이어서 2014학년도 지구과학 기출 중에서 과학교육용 기출만 보고 있습니다. 먼저 이번 영상에서 전공 A 서술형 2번부터 전공 A 서술형 4번 문제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공 B 논술형 1번은 전공 기출 문제 풀이에서 이미 한번 다뤘기 때문에 이 영상에서는 풀이하지 않겠습니다. 이 영상을 참고 검색하셔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전공 A 서술형 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이렇게 되어 있고요. STS 수업을 하려고 하는데 이 자료가 그 의사 결정 능력을 함양하기 위한 자료로 적절하다고 판단할 수 있는 이유 두 가지를 제시문의 내용을 근거해서 서술하시오 라고 했습니다. 제시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시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제가 여기다 한번 썼는데요. 먼저 CO2의 제거를 위해서 바다를 이용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먼저 있습니다. 이제 그 CO2 증가가 지구 온난화의 주범이라는 보고서가 발표된 후에 바다를 이용하는 방법에 관심을 받기 시작했다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철분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고, 이산화탄소를 액체 상태로 저장하는 방법이 있다 이렇게 제시되어 있고요. 그리고 두 방법의 장점이 있다. 그리고 두 방법의 단점도 이렇게 되어 있다.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 이 두 방법 다 바다를 이용하는 방법인데, 이제 바다를 이용하지 말고 다른 방법, 녹조류를 배양해서 이산화탄소를 제거해야 된다는 바다를 이용하지 않는 방법들이 또 이제 제시가 되어 있는데, 이제 장점도 이제 친환경적으로 평가되고 있다 해서 장점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측면에서 문제점도 드러나고 있어서 이렇게 단점도 있다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바다를 CO2 제거를 위해서 바다를 이용을 지지하는 의견, 그다음에 이제 반대하는 의견들이 있는데, 여러 입장을 고려해야 된다 이런 내용들이 이제 제시되어 있네요. 저는 이제 이 STS 수업 모형으로 이 자료를 이렇게 사용하기에 적절하다고 판단할 수 있는 이유 두 가지인데, 먼저 확실한 거 한 가지, 그리고 좀 애매하게 잘 모르겠는 두 가지를 한번 제시해 보겠습니다. 총 세 가지를 제시해 보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확실한 한 가지는 이 제시되어 있는 자료가 그 찬성과 반대, 이제 바다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지지하는 입장 그리고 반대하는 입장이 서로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이제 저는 썼냐면, 그 이산화탄소 제거를 위해서 바다를 이용하는 방법이 지지하는 입장도 있고 반대하는 입장도 서로 맞서고 있기 때문에 어느 한쪽 의견이 우세하지 않고 학생들이 그 의사소통을 통해서 의사결정 능력을 함양할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 자료다 이렇게 저는 썼습니다. 그게 첫 번째. 이것은 좀 확실한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요. 그래서 찬성하는 입장, 반대하는 입장이 둘 다 있다, 이제 이런 얘기를 썼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저는 뭘 썼냐면, 이 첫 번째 문장하고 관련된 내용을 썼거든요. 어떤 내용이냐면요. 우리 그 STS 수업 모형 같은 경우는 그 첫 번째 단계가 그 문제로의 인식, 문제로의 초대 그 단계잖아요. 근데 그 문제로의 초대 단계는 그 과학과 관련된 그 일상생활 그리고 혹은 사회 문제를 제기해서 그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는 단계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산화탄소 증가, 이게 지구 온난화의 주범이라는 보고서가 발표되었다는 것을 통해서 이 문제가 사회적인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그 STS 수업을 통해 의사결정 능력을 함양하기에 좋은 자료다라고 저는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 온난화의 주범이라는 보고서가 발표됐다는 이 내용이 그 뭔가 과학이 사회에 미치는 그런 영향, 그래서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어 있기 때문에 이 STS 수업을 통해서 의사결정 능력을 함양하기에 좋은 자료다라고 생각한다는 것이 두 번째입니다. 그 다음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요. 이제 이 학생들이 이 의사결정 능력, 합리적인 의사결정 능력을 하려면 장점과 단점을 모두 다 동시에 고려해보고 더 나은 대안을 찾는 것이 그 의사결정 능력을 함양하는 그 단계 혹은 과정이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시된 자료가 장점도 있다, 그리고 문제점도 있다라고 하는데요. 그 다음에 친환경적인 방법으로 평가되고 있지만 문제점도 드러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내용으로 썼냐면, 세 번째입니다. 제시된 바다를 이용하는 방법의 장점 그리고 단점, 그리고 바다를 이용하지 않는 방법의 장점과 단점이 이렇게 제시되어 있음으로 인해서 학생들이 그 장점과 단점을 모두 고려해서 합리적인 그 의사 결정을 하도록
자료가 제시되어 있기 때문에 의사결정 능력을 함양하기에 적절한 자료다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이제 썼습니다. 그게 세 번째입니다. 좀 말이 좀 어렵죠. 제가 다시 한번 요약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좀 확실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뭐냐면 한쪽으로 입장이 치우쳐지지 않고 찬성과 반대 의견, 바다를 이용한다는 것에 찬성과 반대 의견이 모두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의사소통을 통해 의사결정 능력을 함양하기에 좋은 자료다라고 쓴 게 첫 번째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STS 수업 모형은 과학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그 문제의 심각성을 다루는 수업 모형인데 CO2 증가가 지구온난화의 주범이라는 보고서가 발표됐다는 내용을 통해서 문제의 심각성을 받아들이고 이 자료를 통해 학생의 의사결정 능력을 함양하기에 좋은 자료이다라고 이제 썼고요. 그게 두 번째.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바다를 이용하는 방법에 장점과 단점이 제시되어 있고 또 반대 입장에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제시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통해서 장점과 단점을 모두 고려하여 합리적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이 의사결정 능력을 함양하기 위한 자료로 적절하다 이렇게 썼습니다. 그렇게 세 가지를 제시드립니다. 이 중에서 또 선생님들 쓰신 것과 좀 비교해 보시고 취사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는 전공 A 서술형 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평가 부분인데요. 수행 과제와 평가 기준표이다. 그래서 기억에 들어갈 평가 요소 제시하고 니은에 적합한 평가 기준 제시하고 이렇게 두 가지 제시하면 되겠습니다. 내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평가 기준표가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요. 자, 평가 요소 이제 기억 같은 경우 평가 기준을 보시면 축, 단위, 값 등 그래프로 잘 표현하였는가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원래는 표였는데 이제 이것을 그래프로 이제 표현을 한번 해야 되는 거니까 이것은 자료 변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억은 자료 변환이 들어가겠고요. 자, 다음으로 평가 요소 이제 자료 해석 부분에 해당하는 평가 기준 니은을 이제 쓰는 것인데요. 이제 이것은 보시면 자료를 해석해야 되는 건데요. 지금 이제 X축에는 온도, 그다음 Y축에는 등급 이렇게 표시를 하고 이 HR도상에 이제 별을 이제 표시를 쭉 합니다. 표시를 한 다음에 그 온도에 해당하는 분광형을 이제 그래프에다 같이 표시를 해요. 그리고 이제 표시된 별들이 있을 텐데 그 별들을 유사성에 따라서 별의 집단을 이제 분류를 하는 것입니다. 뭐 주계열, 뭐 거성, 뭐 백색해성 뭐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별을 집단으로 분류하고 그 별의 특성을 이제 파악하는 거죠. 뭐 온도는 어쩐 거, 또 광도는 어쩐다, 뭐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했을 때 그게 지금 이제 그 자료 해석 부분이 되는 거니까 어떤 평가 기준이 들어가야 되냐면 그 별들을 이제 바르게 HR도상에다 표시를 하고 별의 집단을 바르게 분류해서 별의 특성을 바르게 파악했다. 이렇게 이제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집단 분류를 하는 거, 그 다음에 그 집단에 속하는 별의 특성을 파악하는 거, 그리고 이제 맨 마지막에 이제 이게 어느 집단에 속하는지 판단하는 거. 이제 이거는 이제 뭐 그 자료 해석까지는 아니더라도 일단 집단으로 분류하고 특성을 파악하는 거, 그것을 바르게 했느냐 하는 것을 평가 기준으로 세울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평가 기준에 니은을 써본다면 별을 유사성을 찾아서 별을 집단으로 바르게 분류하고 그리고 각 집단에 속하는 별들의 특성도 바르게 파악하였는가, 지금 평가 기준이 잘 표현하였는가라고 이렇게 의문형으로 썼으니까 이것도 집단으로 분류를 바르게 하였고 특성을 잘 파악하였는가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억은 자료 변환, 니은은 방금 말씀드린 내용으로 쓰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번에는 2014년 전공 A 서술형 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설 연역적 방법을 단계별로 쓰는 문제입니다. 이 제시문에서 찾아 쓰는 문제입니다. 제시문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제 표에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문제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 제시문 먼저 살펴보면 토리첼리가 이제 그 수은 기둥을 거꾸로 세웠더니 이제 모양이나 크기에 상관없이 기울이거나 똑바로 세워도 항상 76cm가 되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공기에 무게가 있다는 것을 믿었지만 이 실험 결과의 원인이라고 확신은 하지 못했다고 하네요. 파스칼이 같은 실험을 그 물과 포도주로 이제 실험을 했는데 이제 포도주의 경우에는 물보다 밀도가 이제 낮아서 물 기둥이 더 높다 이렇게 설명을 했고 이러한 것들은 전부 다 대기압 때문이라고 생각을 했고 산 위에
위에서는 수은 기둥의 높이가 산 아래보다 더 낮을 것이라고 예측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파스칼이 그 퓨드돔이라고 하는 산에 1000m 되는 곳에 올라가서 수은 기둥의 높이를 이제 실제로 관찰을 해보니까 산 아래보다 더 낮다. 이것을 확인하고 고도가 높아질수록 수은 기둥의 높이가 낮아진다는 것을 확인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시문을 이런 식으로 각 단계별로 이제 쓰는 건데요. 제가 문제를 풀어보니 이제 그 일반화된 진술 그리고 초기 조건 진술 이 두 개가 조금 애매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가설 설정하고 결론 도출이 상대적으로 좀 확실하거든요. 그래서 가설 설정 그리고 결론 도출을 먼저 답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제시문 이 부분에서 높은 산 위에서는 수은 기둥의 높이가 산 아래보다 더 낮을 것이라고 예측했다라고 하는 부분이 이 가설 설정에 해당됩니다. 이제 가설 설정은 이제 이 가설 연역적 방법에 일반화된 진술, 초기 조건 진술, 가설 설정, 결론 도출 이 순서에서 이제 세 번째 가설 설정 단계인데 다른 말로 예측 언명 제시라고도 합니다. 이 가설 설정 단계는 이제 연역적 과정에 의해서 초기 조건에 따라 검증할 가설을 일반화 진술에서 도출한다라고 설명으로 써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검증할 것인지 그 가설을 세우는 건데 이제 이 높은 산 위에서 예측하였다까지가 적절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결론 도출, 이제 가설 검증이라고도 하는 부분인데요. 이게 예측 언명의 검증이긴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일반화 진술을 여기 있는 일반화된 진술요. 일반화된 진술을 검증하는 것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결국 이 결론 도출은 어떤 거냐면 이 부분입니다. 퓨드돔 산에서 이제 관찰을 했더니 고도가 높아질수록 수은 기둥의 높이가 낮아진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제 이 내용이 결론 도출입니다. 자, 이제 일반화된 진술하고 이제 초기 조건 살펴볼 건데요. 자, 일반화된 진술 같은 경우는 귀납적으로 일반화된 진술을 이끌어냅니다. 관찰 사실 그리고 현상을 일반화하여 진술하는 것입니다. 자, 어떤 내용이 이제 일반화된 진술이라고 저는 생각했냐면 공기가 무게가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게 일반화된 진술, 그러니까 공기에 무게가 있다라고 이제 쓰는 거라고 생각했는데요. 자, 그 근거, 제가 생각한 근거 말씀드려보면 지금 이 일반화된 진술은 어느 관찰 사실 하나가 아니라 여러 관찰 사실을 통해서 일반화된 진술로 써야 되겠죠. 근데 지금 토리첼리가 이 76cm의 높이가 수은 기둥의 높이가 올라온다는 것을 이제 뭐 모양 다르기도 해보고 크기도 다르게 해보고 기울이기도 해보고 똑바로 세우기도 해서 여러 가지 관찰 사실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귀납적으로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76cm 높이에서 수은이 멈춰 있다는 것, 이것으로 쓸 수도 있거든요. 이 일반화된 진술을. 하지만 왜 공기가 무게가 있다 하는 것으로 저는 생각했냐면 이 결론 도출에 대한 설명이 예측 언명의 검증이지만, 그러니까 이 높은 산 위에서 수은 기둥의 높이가 산 아래보다 낮을 것이라고 예측한 것에 대한 검증이긴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여기 있는 일반화 진술의 검증이기도 하다라고 써져 있죠. 그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반화된 진술이 만일 이 76cm 수은 기둥이 멈춰 있다는 것, 이것으로 한다면 지금 이 고도가 높아질수록 수은 기둥의 높이가 낮아진다, 이 내용은 검증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왜냐하면 높이가 서로 다른 상황들이 주어져야지 이런 결론이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공기에 무게가 있다라고 이것을 일반화된 진술로 쓴다면 공기의 무게가 있기 때문에 더 높은 공기의 무게가 짓누르고 있고, 다시 말해서 대기압이 높고 그래서 높이가 낮은 거고, 그래서 이런 결론을 내리려면 그 전제로 일반화된 진술이 공기의 무게가 있다 하는 것으로 써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 다양한 모양 크기에서 관찰했고 이렇게 한 것이 그 결론이 76cm 높이에서 수은이 멈춰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기가 쉬우나 저는 공기가 무게가 있다 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이렇게 썼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초기 조건 진술인데요. 초기 조건 진술은 이제 실험할 조건을 이제 제시하는 것인데, 지금 어떤 실험을 했냐면 퓨드돔 산에서 1000m 높이에서 이제 실험을 한 것이잖아요. 근데 이제 1000m 되는 높이에서 수은 기둥의 높이가 이제 변화될 텐데, 변화되는 이유는 그러니까 산 아래보다 더 낮은 높이가 되는 이유는 퓨드돔 산에 이 1000m 되는 높은 곳에서는 수은 기둥의 높이가 낮을 거라는 것을 예측을 이미 그 전제 조건이 있어야 되는 거죠. 왜 수은 기둥의 높이가 낮을 거라고 예측이 될 수 있었냐면, 그 전제 조건이 필요하냐면 높은 곳에서는 그 공기의 양이 적기 때문이라는 그런 전제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높은 산에서는 대기압이
낮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이 내용을 좀 발췌해서 쓰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파스칼이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은 모든 것이 대기압 때문이라고 생각했고 높은 산 위에서 이렇게 더 낮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했죠. 그러니까 저는 이 초기 조건 진술을 어떻게 썼냐면 피두돔 산 1000m 되는 곳에는 대기압이 낮다.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또 다른 분들이 또 이제 쓰신 답안을 참고했는데 저랑 또 다르게 생각하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저도 이제 여러 가지 답안들을 생각해 봤을 때는 제 답안이 틀릴 수도 있는데 저는 제가 쓴 것은 이렇게 일단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일반화된 진술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요. 일반화된 진술은 저는 공기가 무게가 있다 이것으로 썼습니다. 그리고 초기 조건 진술은 피두돔산 1000m 되는 곳은 대기압이 낮다 이렇게 썼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설 설정은 이 높은 산 위에서는 수은 기둥의 높이가 산 아래보다 더 낮을 것이라고 예측하였다. 그 다음에 결론 도출은 고도가 높아질수록 수은 기둥의 높이는 낮아진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특별히 이제 일반화된 진술이 대기압이 공기가 무게가 있다라고 쓴 이유는 이 결론 도출이 결국 궁극적으로는 일반화된 진술을 검증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일반화된 진술로 공기가 무게가 있다는 것을 해놓으면 고도가 높아질수록 수은 기둥의 높이가 낮아지는데 그 이유는 공기가 무게가 있기 때문에 고도가 높아질수록 공기의 양이 줄어들어서 수은 기둥의 높이가 낮아지기 때문이다 라고 이제 연결 지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일반화된 진술을 공기가 무게가 있다 이것으로 썼고, 그 다음 이제 초기 조건 진술 이 부분에서는 이 실험, 이 가설 그리고 이 결과, 이 실험을 하기 위해서는 피두돔 산의 1000m 되는 곳에서는 대기압이 낮다라고 하는 초기 조건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썼습니다. 그래서 제가 쓴 이 내용들이 조금 생각하신 것과 좀 다를 수도 있는데 어디까지나 제 좀 부족한 저의 그냥 개인적인 의견이오니 다른 선생님들도 참고해서 풀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 2014년도 기출풀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